아, 참, 그해 추석 이틀 전 저녁이었어. 우리 집서 울강북구에 있는 그 근저 태거실에 따 스한 불빛이 스며들고 있었지. 나는 75살 김혜숙이야. 며느리 지현 일한가치명 절 준비를 하며 앉아 있었어.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지연이가 차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어. 어머니, 우리 추석은요? 목소리는 평소처럼 단정했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운 기운이 느껴졌어. 우리 가족들끼리 좀 특별하게 보내려고요. 그 말에 나는 고개 끄덕였지. 온 식구가 여명절을 보내다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싶었어. 그래, 준비할 게 많겠네. 내가 뭘 도와줄까 했더 네 지연이 늦내 눈을 피하더니 차잔 만만지작거 리묘한 찬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 어머니, 이번엔 저희 친정 쪽만 모여서 다녀오려고요. 친정만. 그글 자가귀에 맴돌았어. 부모님 동생, 이모까지요 오래간만에다 같이 해외여행을 가자고 하셔서 추석 연휴를 이용해서요. 해외여행이라. 머릿속이 하얘졌어. 그럼 나는 내 목소리가 떨렸지. 지연이는 여전히 눈을 안 마주치며 말했어. 어머니는 집에서 편히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장거리 여행 힘드시잖아요. 힘들다고? 나는 매일 아침 산책하고 집안일 거들 고 손자준 호학원 픽업 도마다 안 했더. 언제 내가 힘들다고 했나? 지연아, 나도 가족인데. 숨소리가 떨렸어. 물론이죠, 어머니. 하지만 이번엔 저희끼리만 가려고요. 친정어머니 가만히 편찮으셔서 가족들끼리죠 용이 다녀오고 싶어 하세요. 그럼 나는 가족이 아니란 말인가? 그 말이 터져 나오자지 현이는 눈을 깜빡이며 당황했어. 어머니 왜 그러세요? 당연히 가족이시죠. 다만 이번 한 번은 언제부터 우리 가족이 번 한 번씩나 노지는 거여도? 목소리가 커졌지만 가슴 이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 지연이는 한숨 쉬며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 거실에 나 혼자 남았지. 창밖 서울 야경이 흐려졌어. 눈물이고 인탓이야. 나는 가족이 아니었던 건가? 남편 떠난 뒤 전라도 시골에서 평생일 군 땅을 팔아 이 집 마련했어. 아들 민수, 며느리, 손 자준호와 함께 살면 외롭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 그런데 이날 은집에서나 는손님보다 못한 존재가 됐어. 그날 밤 잠들지 못했어. 천장 바라보며 되뇌었지. 나는 이 집에서 대체 뭐란 말인가. 옛 기억들이 떠올랐어. 글쎄 5년 전 남편 세상 떠난 직후였어. 시골집이 너무 넓고 쓸쓸했지. 밤엔 벽시계 소리만 덩그 런이 울리고 아침에는 자차린 밥상 2초라 있어. 그때 민수가 전화했어. 엄마 서울로 올라와 함께 살자. 준호도 할머니 보고 싶어해. 외롭게 혼자 사시지 마.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남편과 평생 가꾼 농지 파라이 대저택 마련했어. 손자가 뛰놀마당이 있고 명절에 친척 모일 넓은 거실 있는 집. 처음 이사 온 날 지연이 는집 구석구석 보며 활짝 웃었어. 준호는 마당 뛰며 좋아했고 민수는 내 손 잡으며 엄마 이제 우리 다 같이 행복하게 살 아요 했지. 정말 행복한 줄 알았어. 아침 상차리 고 준호학 교가 면집안 정돈하고 저녁엔 식구 둘둘러 앉아 이야기 나누고 주말엔 준호 랑공원 산책하며 옛날 얘 기해주곤 해도 이게 가족이구나 평생 바란게 이거였구나.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달라졌어. 처음엔 작은 일부터 지연이 갇힌 정부모님자 주초돼 있어. 일주일에도 3번 저녁 함께 하는데 나는 좋은 일이라 생각했지. 사돈간 가까이 지내는 게나 뿔게 없으니까. 그러다 친정어머니 가며 칠식 묻고 아버지도 퇴 근길에 들르 고 명절아 닌데 남동생 이모까지와 서거실 가득 채웠어. 나는 음식 준비 하고 설거 지하고 조용 희네 방으로 물러났지. 며느리가 친정을 그리워하는 건당연한 일이야. 내가 뭐라 할 일이 아니야. 그렇게 스스로 달랬어. 하지만 어느 순간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게 됐어. 집 인테리어 바꿀 때 준 호학 원정할 때 명절 식메뉴 짤 때 도지연이랑 친정 식구들끼리 결정했어. 내가 견내 며느머니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하며 웃었지. 그 속에 구식이라는 뜻이 숨어 있었어. 나는 점점 투명 인간이 됐어. 아침 식탁에서도 저녁 거실에서도 존재할 뿐함 깨하지 못했어. 대화는 항상 지연 이 친정 이야기뿐. 아버지 사업, 동생 승진, 이모 자녀 입학 소식, 나와 내 친정, 내가 살아온 이야기는 아무도 궁금해 안 했어. 그래도 괜찮아.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중요하니까. 마음 눌렀지만 한 구석에선 알고 있었어. 이 집에서나 는 가족이야 니라돈 된 사람일 뿐이라는 걸. 남편과 평생 일군 땅 팔아 마련한 집에 서손님보다 못한 존재가 돼가고 있었어.
그리고 그 끝이 바로 그날이었지. 추석에 친정 식구들끼리만의 외여행 간다는 차가 운배제 선언. 그땐 정말 행복한 줄 알았지만 착각이었어. 입을 끌어당기며 눈 감았지만 잠 안 왔어. 어둠 속의 삶이 무너지는 소리만 들렸어. 추석 하루 전 아침부터 집안이 소란스러웠어. 지연이 친정 식구들이 온다고 했지. 추석 인사 겸 여행 준비, 약이나 놀 겸 점심 함께 하자고. 나는 새벽부터 부엌에 섰어. 갈비찜하고 나물 무치고 전 부쳤어. 사돈 어른들 오시는 대빈 손으로 맞을 수 없으니까. 그래도 가족인데 잘 대접해야지. 하지만 가슴 무거웠어. 어젯밤 그 말이 맴돌았어. 친정 쪽만 간다던 차가운 선언. 정오가 돼 초인종 울렸어. 지연이 친정 부모님 먼저 오시고 곧 남동생 부부 이모까지도 착했어. 거실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어. 웃음소리 넘치고 여행 이야기로 분주했어. 나는 주방 거실로 가며 음식 날랐어. 접시 채우고 물 따르고 빈 그릇 치웠어. 그들은 내 음식 먹으며 즐거워했지만 나한테 자리를 권한 적 없. 지연아, 이번 존트 정말 좋다며 바다 뷰 끝내주더라. 친정어머니 가말하자지 현이는 핸드폰 사진 보여주며 신났어. 맞아요, 엄마. 수영장 스파 있고 준호도 좋아할 거예요. 우리 준호 처음 비행기 타는 거지. 친정아버지가 들었어. 모두 웃고 준호는 들떠 있었어. 나는 주방문 뒤에서 그 광경 봤어. 저 자리에 나는 없구나. 식사 끝나고 거실 둘러한 아본격 이야기 시작됐어. 친정아버지가 집안 둘러보며 참 좋은 집이야. 이 규모 면 시세 상당하겠어. 친정어머니 맞장구 쳤어. 그러게요. 위치야 군 좋고 그 시선이지 평가하듯 불편했어. 이 집은 남편 과평 생일군 땅 팔아 마련한 건데 마치 자기들 것 인양품 평했어. 어머니, 명절 음식 준비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지연이가 물었어. 글쎄, 작년처럼 전통 방식으로. 내 말자르 음여 어머니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백화점 사다가 데우기만 해도 충분하죠. 맛 좋고 시간 절약되고 친정 어머니가 들고 남동생도 한마디 했어. 구식이라는 거구나. 대화는 재산 이야기로 흘렀어. 요즘 상속 미리 준비해야 한다던데 남동생이 꺼냈어. 지연이는 쳐다만 봤지만 말리지 않았어. 세금 문제형 재다툼 생기, 니까 합리적으로 분배해야죠. 며느리도 가족인데 몫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친정아버지 말에 거실 조용해졌어. 나는 차잔든 채 굳었어. 재산 이야기 왜 지금? 지연이는 침묵했지만 동의처럼 느껴졌어. 우리 지연이 가집안 살림 꾸려가는데 당연히 목 받아야죠. 친정 어머니 덧붙였어. 그제야 깨달았어. 이들은 해외 여행 이목적이 아니었어. 나 배제하는 게 아니라 더 큰 그림, 재산이었구나. 친정 식구들 앞세워 내 자리 침식해왔어. 결정권 가져 각오 목소리 묵살하고 명 절도구들끼리. 이제 재산까지. 단순 무시 가안이라 계획된 거였어. 거실에 앉아있지만 고립됐어. 내 집에서 내 음식 먹으며 내 재산이야 기하고 있었어. 민수는 옆방 서류 작업한다며 없었어. 어쩌면 일부러 피한 건지도. 혼자 준호 만내 곁 와서 할머니도 우리랑 같이 가는 거죠? 물었어. 그 순수한 눈빛에 대답 못했어. 지연이 가재 빨리 손잡아 끌며 준호야, 할머니는 집에서 쉬셔야 해. 우리끼리 재미있게 놀다 올게. 준호는 고개 갸웃했지만 곧 여행이야 기로 빠졌어. 친정 식구들 돌아간 뒤거실 텅 비었어. 설거지하며 생각했어. 최종 목표가 뭐였을까? 단순 여행. 아니야. 그날 저녁방에 앉아 오래된 서랍열었어. 남편 사진, 땅문 서사본, 집 마련 서류들. 모두 재산 마련했던 거구나. 손 떨렸어. 분노, 서러움, 배신감 뒤섞여. 핸드폰 꺼내 변호사 번호 봤어. 가만히 당할 순 없어. 하지만 아직 전화 안 걸었어. 번호 바라보며 오래 생각했어. 창밖 서울밤 깊어갔어. 추석 당일 아침. 평소라면서 벽부터 차례 상 준비했을 텐데 올해는 달랐어. 음식 백화점 주문 차례 간소하게. 그들이 결정했지. 나는 방에 있었어. 복도 너머게 리어끄는 소 리아윳 어른들 발걸음. 오늘 오후 비행기 탄다고. 문틈으로 들어오는 활기 속에 나는 없었어. 침대에 누워 천장보다 일어났어. 거울 속 얼굴 낯설었어. 주름 깊고 눈가 축축. 하룻밤에 10년 늙은 듯. 거실 나가니 준호가 달려왔어. 할머니. 눈 반짝였어. 여행기대로. 가슴 아팠어. 거실 애임이 많았어. 지연이 친정 부모님, 남동생 부부, 이모. 대형 캐리어 현관 앞. 가방 소파 가득. 정말 가는구나. 나 빼고.
민수 캐리어 확인하며 분주, 지연이 준호 가방 챙기며 체크, 친정 식구들 여권 항공권 보며 웃었어. 모두 설레고 행복해 보였어. 나만 유령처럼. 할머니 우리 다 같이 가는 거 맞죠? 준호 가손 잡으며 물었어. 거실 조용해졌어. 지연이 가다가 와 손 잡아챘어. 준호야, 할머니는 집에서 쉬셔야지. 비행기 오래 타면 힘드시잖아. 근데 외할머니도 가시는데? 어른들은 괜찮아. 할머니는 더 쉬셔야 해. 준호 고개 갸웃하며 나봤어. 뭐라고 해? 초대받지 못했다고. 가족 아니라고? 입술 깨물었어. 눈물 보일 수 없어. 준호야, 할머니는 집이 더 편해. 너희 재미있게 놀다 와. 준호 아쉬워했지만 곧짐으로 관심 돌렸어. 친정어머니 어머님 푹 쉬세요. 선물 많이 사올게요. 선물? 내가 원한 건 그게 아니야. 친정아버지 집 비는 동안 편히 계시다. 가사집 많이 보여드릴게요. 당신들 행복 추억 보여주겠다고? 말 없었어. 출발 시간 다가오자 현관 분주. 신발 신고 가방 들고 웃으며 택시 2대 왔단 연락. 하나 둘 나갔어. 민수 마지막으로 엄마 다녀올게요. 그게 전부. 미안하다 함께 가자 없어. 고개 숙이고 준호 손잡고 나갔어. 친정 식구들 손 흔들며 형 식적으로워 머님 조심히 계세요. 문 닫히 자생조용. 현관에 홀로 서서 문 봤어. 웃음소리 아직 맴도는 듯 했지만 착각. 그들 떠났어. 나 빼고. 거실 돌아오니 텅 비어. 소파에 앉았던 흔적만. 탁자 애물컵 몇 개. 털썩 주저앉았어. 이게 가족인가? 준호질 문맴 돌았어. 우리 다 같이 가는 거 맞죠? 우리 애 나는 없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외 삼촌 이모친 정식구들 모두 함께 아들 손자까지. 그런데 이 집 마련한 사람, 잠자리밥 제공한 사람, 평생 모아 가능하게 한 사람은 배제. 비참한 웃음 나왔어. 창밖 가을 햇살 따스. 추석 첫날 거리 한산. 다들 가족과 시간 보낼 텐데 나는 대저택에 홀로. 핸드폰 꺼내 연락처 내리 며누구에게 전화할까 생각했지만 안 했어. 대신 명함 꺼냈어. 재산 상속 전문 변호사.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재산 넘어가 는 걸 지켜볼 순 없어. 서러움 입은 노로, 배신감으로 결단으로 바뀌었어. 번호 눌렀어. 신호음. 네, 법률사무소입니다. 깊게 숨 들이마시며 상속 관련 상담에 약하고 싶은데요. 빠른 시일 내로 내일 오전 10시 가능하십니다. 전화 끊으니 손 안 떨리고 마음 차분. 결정했다는 사실이 임됐어. 평생 착하게 살았어. 남편 뒷바라 지 자식 키우기, 손자 돌보기, 며느리 눈치 보며 내 건네어 주고자리 양보하고 목소리 낮추며 결과가 입인 집, 명절날 혼자 손님 보다 못한데 이제 내 인생 내가 지켜야 해. 해 저물 때쯤 그들 공항 도착했을 거야. 수속 면세점탑 승기 다리며 설레겠지. 나는 컵라면으로 저녁 때웠어. 추석 첫날 밤 고요히 지나갔어. 다음 날 아침 일찍 눈 떠. 1시간 일찍. 거울 앞선이 눈과 부기가 시고 기운 달라. 오늘 내 인생 바꾸는 날. 정장 꺼내 입었어. 남편 장례 후 처음. 거울 속 모습 든 9시 30분 집 나서. 텅 빈 집 조용. 그들 리조트 아침 먹으며 바다 보며 오고 있겠지. 나 빼고 택시 타 강남으로. 사무 소고층 빌딩 15층. 엘리베이터 올라가며 심장 뛰었지만 긴장 아니라 각오. 문열 자갈금 대기실. 김혜숙 고객님이시죠. 변호사님 기다리십니다. 50대 중반 정민호 변호 사학수하며 편히 앉으세요. 서류봉투 꺼냈어.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남편 유언 장사본, 자 산목록, 상 소규산 분배 수정하고 싶습니다. 서류 검토하며 자산 규모 200억 정도네요. 현재 아들 며느리 전부 상속. 변경하고 싶습니다. 가족 간일이 으셨나요? 창밖 보며며 느리와 친정 식구들이나 일가족으로 여기지 않는 다른 걸 깨달았습니다. 그 한 문장으로 충분. 어떻게 변경? 메모지꺼 내 아들에게 30%, 준호명의 신탁 20%, 나머지 50% 사회기부. 며느리분은 배제, 변호사 눈은 들리며 신중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관계 악화될 수 있어. 이미 악화됐습니다. 어제 추석날 나 빼고 친정 식구들끼리 해외여행 떠났어요. 침묵 후 알겠습니다. 뜻대로 진행하죠. 오전 내내서 류 검토 문구 다듬고 서명. 마음 바뀌면 수정 가능. 안 바뀝니다. 사본 들고 나서니 무게 묵직. 내 재산 나 버린 자들에게 줄 순 없지. 엘리베이터 내려오며 거울 속 표정 단단. 이제 시작. 가을의 쌀 따스. 거리 천천히 걸었어. 집 돌아가도 아무도 없을 테니까.
카페 들어 커피 주문 창가 앉아 생각. 그들 돌아와 알면 어떤 반응. 지연이 분노, 친정부모 당황, 민수 어쩔 줄 모름. 하지만 늦었어. 더 이상 눈치 안 봐. 투명인간 안 살아. 내 돈 마련한 공간에서 자리 되찾을 거야. 커피 다 마시니 카카오톡. 지연 리조트 수영 장가족 사진. 준호물에 서웃고 아들며 느리 행복. 단체 사진도. 오래 봤어. 행복해 보이네. 나 없이도. 사진 내리고 핸드폰 넣었어. 그 행복 제 재산으로 만든 거 아닐 테니. 집가는 택시 한 창밖 봤어. 서울 스쳐 지나가. 이제내 삶 살 거야. 오후 2시 도착. 텅 빈 거실. 하지만 이제내 가지킬 공간. 방 들어가유. 언장 서랍기 입수기 넣고 남 편사진 올려. 여보 잘하고 있는 거겠죠? 사진 속 미소에 나도 오랜만 애웃었어. 상속 바꾼 생각에 후련. 여행 돌아온 건 다 세뒤. 그동 안 혼자 지냈어. 외로울 거라 생각했겠지만 평온.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 먹고 TV 보고. 눈치 볼 사람 없어. 초인종 올릴 때 소파에서 책 읽고 있었어. 문열 자켓이어 끌고 온 식구들. 햇볕 그을린 얼굴. 피로 묻어나지만 즐거운 분위기. 준호 먼저 안으로 할머니 정말 재밌었어요. 머리 쓰다듬었어. 이 아이에겐 죄 없으니까. 그래 재밌었구나. 민수 무거운 캐리어 끌며 시선 피했어. 지연이 짐정 리하며 어머 니 잘 계셨어. 여? 그래 잘 있었어. 그들 피곤하다며 방으로. 친정 식구들 각자 집으로 갔대. 집 다시 시끄러워졌지만 나는 그 일부 아니었어. 내 방 들어 가문 닫았어. 며칠 흘러 일상 돌아왔지만 달라. 민수 표정 어두워. 회사 통화 다급. 일주일 뒤져 역식사 자리 민수 엄마. 할 말이 있어요. 지연이 얼굴 굳었어. 회사 사업 잘못됐어요. 투자금 회수한 대고비 30억. 거실 조용. 그러니까 어머니 도움 청하는 거예요. 지연이 날카롭게. 내가 벌인 일은 내가 책임져야지. 민수 놀람 당혹. 어머니 무슨 말씀 가족이잖아요. 가족? 추석 친정 식구들끼리 여행 간 거 기억하지? 나 빼고. 거실얼어부터. 민수 창백. 더 말 안 하고 방으로. 그날 밤 민수 방문 두드리며 엄마 들어가도 돼요. 침대 앉아이 은희 조심스레 넓게 들어와 무릎 꿇었어. 미안해요. 여행 때 엄마 모시지 않은 거 잘못했어요. 잔인한 일 알았어요. 지연이 친정 아빠 계약해 서엄마 마음 생각 안 했어요. 눈물 흘렀어. 40대 중년이 울고 있네. 회사 도망쳤어요. 처가 투자하라 해서 욕심내다 날렸어요. 한숨 쉬며 민수야 일어나. 어깨에 손 올리며 던 문제 내가 해결해야 한다. 도와줄 수 없어. 고개 숙였지만 너는 내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안도 눈물. 다음 날부터 분위기 달라. 지연이 친정과매 일통화. 도와주지 않겠다는 소식에 항의 전화와 지만 안 받아도 민수 회사 정리세일 찾기 시작. 초췌하지만 진지. 준호 내 방 와서 할머니, 엄마 아빠 자꾸 싸워요. 왜 안 도와줘요? 무릎 헤안치 며준호야. 사람은 자기 한 일에 책임져야 해. 할머니 다 해결해주면 아빠 배우지 못해. 어려움 겪어야 강해져. 고개 끄덕였어. 한 달 뒤 민수작은 회사 취직. 연봉 적지만 성실. 지연이 불만 있지만 받아들여. 어느 저녁 지연이 어머니 저희 이사 가려고요. 예상했어. 그래 알았어. 이 집 어머니 혼자 쓰시기 엔 너무 크잖아요. 처분하고 작은 집으로나 누워서 안 돼. 이 집 내 집이야. 내 돈으로 마련한 거고. 표정 굳었어. 가족이라면 나를 가족으로 대해야지. 대화 끝. 2달 후 작은 아파트 전세로 이사. 짐 싸는 날 준 호울 먹이며 할머니가 이 살면 안 돼요? 할머니 여기 있을게. 너 자주 놀러와. 트럭 떠나는 거 현관에서 봤어. 민수 고개 숙여 인사. 지연이 차갑게 돌아서 문 닫으니 텅 빈 집. 하지만 내 공간. 누구 눈치 안 봐도 되는 주인 공간. 거실 걸으며 생각. 아들 관계 회복될 거야. 뉘우쳤으니까. 준호와도 교류. 하지만 며느리 친정 식구들과는 끝. 돈 아니라 존중받지 못한 게 문제였어. 그 깨달음이 여기까지 이끌었어. 저녁 노을 불거. 새로운 시작. 그들 떠난 달 뒤전라도 시골 친구형 이전화. 혜수가 요새 어떻게 지내? 어린 시절부터 아는 친구. 같은 마을자 라고 농사거 들고 시집가 서명절마다 봤어. 지난 몇 달 이야기했어. 친정 편향, 추석 배제, 상속 변경, 분리. 길었어. 참 힘들었겠다. 이제 괜찮아. 혼자 사는 게 편해? 큰 집에서 뭐가 편해? 우리 마을 내려와 같이 살자. 나도 혼자, 너도 혼자. 같은 처지끼리 모여 살면 되잖아. 빈집 있고 귀농 사람 많아.
작은 공동체 만들어 얼마나 좋아. 진심 담겼어. 생각해 볼게. 서울거리 분주한데 정말 행복했나. 며칠 고민. 이 집 떠나기 쉬운 결정 아니야. 남편과 모은 돈, 아들 가족과 살려 샀던 곳. 하지만 너무 컸어. 방 많고 거실 넓고 침묵 무거워. 준호 주말 와서 할머니 시골 내려가면 무른이 어렸을 때 살던 곳이야. 친구 있고 공기 좋고 자주 못 봐요. 방학 때 오면 돼. 시골 재밌을 거야. 할머니 행복하면 괜찮아요. 그 말의 결정. 영희에게 내려갈게. 집 알아봐줘. 서울 집 정리 한 달. 부동산 내놓으니 빨리 젊은 부부 사들여. 새 가족 꾸릴 거래. 이 집에도 새 이야기 시작되네. 짐 싸며 유품 사진 정리. 남편 사진 몇 장, 그릇 몇 개, 옷까지. 나머지 버림. 민수 도와주러와 말없이 날랐어. 엄마 정말 내려가세요? 나한테 맞는 것 같아. 내 잘못 때문에. 내 잘못만 아니야. 나도 행복 안 했어. 이제는 삶 살고 싶어. 고개 끄덕이며 눈가 붉어. 자주 찾아뵐게요. 언제든 환영. 이사 날 빈 거실 마지막 봤어. 5년 살았던 곳. 행복 도서로움도. 후회 없어. 이제 내 인생 내가 지킨다. 전라도 가는 길 편안. 풍경 익숙. 빌딩 줄고 논밭 산 가까워. 영희 마을 입구 기다리며 포옹. 고생했어. 따뜻한 품오랜만. 영희야 고마워. 이제 같이 재밌게 살자. 집 작지만 아늑, 마당 텃밭. 마을 어르신 들인사 와서 울에서 오셨다며 환영해요. 낯설지만 따뜻. 그날 밤 작은 방루와 천장 봤어. 대저택보다 좁지만 마음 편. 준호 메시지 할머니 잘 도착하셨어요. 방학 때 갈게요. 사랑해요. 그래, 할머니도 사랑한다. 며칠 지나 적응. 아침형이랑 산책, 낮 텃밭, 저녁회 관해서 어르신들 이야기. 눈치 주는 사람 없어. 돈으로 보는 사람 없어. 이웃 친구. 혜수가 점심 우리 집에서 된장찌개 끓였어. 그래, 김치 가져갈게. 소박하지만 진심. 한 달 뒤 민수 준호 데리고 와. 준호마 당띠며 여기 좋아요. 그렇지. 민스터밥 보며 엄마 행복하세요. 다행이다. 회사 안정, 지연이 관계 나아진대. 이제 알아요. 가족이 뭔지. 피 아니라 마음이에요. 엄마가 준 거 당연히 여겼어요. 손잡으며 이제라도 알면 돼. 그들 간 후영, 일랑마당차 마시며 표정 밝아졌어. 별 쏟아지는 하늘. 서울 섬 못 본 별들. 진짜 가족은 마음이야. 혈연 전부 아니야. 존중 주는 사람, 편안한 사람. 며느리 친정 식구들 멀어졌지만 민수 준호는 가족. 영희 마을 사람들은 새 가족. 70대 남은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눈치 안 보고 당당히. 1년 흘렀어. 사계절 지나 묘여기서 살았어. 봄씨 뿌리고 여름 채소지 키고 가을추, 수겨울 아랫 목책. 준호 방학 때며 칠 묵으며 배워가. 민수 한 달에 한 번. 말 적지만 뉘우침 성장 일켜. 충분. 지연이 친정은 용서했지만 함께 안 해. 용서와 회복 달라. 대저택 떠올릴 때 있지. 넓은 거실 화려 인테리어. 하지만 행복 안 했어. 지금 집 10분 2일도 안 되지만 숨 쉬어. 영희랑 매일 산책. 말 안 해도 편안. 어르신들 웃고김 치 담그고 일상 나눠. 이게 가족. 피로 맺어진 계전부안이라는 걸 70 평생 살았게 달았어. 진짜 가족은 편안한 사람, 존중하는 사람, 마음 연결된 사람. 상속 변경은 복수 아니라 존엄 지키기. 돈으로 본 이들에게 지갑 아닌 사람 보여주기. 내 인생 내가 선 택선언. 나이 들어 머니 시어머, 니라 모든 참 고위생 안에 도돼. 70대에도 존엄 선택 행복 권리 있어. 오늘도 해 뜨네. 감나무 같이 울고 이웃인 기척. 영희 혜수가 아침 먹자 부르님이 소지으며 일어나. 누군가 어머 니 할머니 전 애김 혜수구 로 사는 하루. 여러분 가족 안녕하신가요? 서로 존중하며 사시나요? 상처받고 있다면 가족이 름으로 정당 화되지 않게 용기 내세요. 진짜 가족은 마음입니다.